왁스를 벗길 건데요. 사이드 엣지 먼저 제거하고, 사이드 엣지에 있는 왁스를 먼저 제거하고, 사이드에 있는 왁스를 제거할 때는 이 측면을 쓰는 거예요. 측면. 이면은 지금 베이스를 밀 건데 측면으로 하는 이유는 이 사이드 엣지에 있는 왁스를 제거하다가 이 엣지가 날카롭기 때문에 여기 상처가 나거든요. 그럼 톱날 모양으로 막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로 해서 그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면으로 다시 여기를 밀면 베이스에 기스가 가기 때문에 사이드 엣지는 항상 이 측면으로, 이 측면은 베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측면으로 사이드 엣지를 있는 왁스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또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 엣지 쪽에 왁스를 먼저 제거해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복잡한 얘기인데, 왁스를 입힐 때 이게 두껍게 입힌단 말이죠. 근데 베이스는 이 왁스가 스며들어요. 스며드는데 엣지는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식었을 때 모양을 보면 베이스가 가라앉고 사이드 엣지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왁스가 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다 보면은 베이스 쪽은 안 밀려요. 사이드 쪽만 밀리고, 그럼 나중에 베이스 쪽은 많이 남기고 이제 사이드 쪽만 깎아내는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발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드에 있는 엣지에 있는 베이스 쪽에 있는 엣지에 있는 왁스를 먼저 제거해 줄 겁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똑같이 놓고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엣지 각대로 엣지 각도가, 베이스 엣지 각도가 보통 0.5도 정도 하니까 그 정도 각도를 놓고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엣지에 있는 왁스만 제거되는 게 보여요. 그것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한 번 정도 그냥 힘주지 마시고, 이거 힘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편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엣지에 있는 왁스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면으로 베이스에 있는 왁스를 제거해 줄 건데, 이거를 고정해 주는 이유는 작업하기 편리하게, 흔들리면 좀 불편하니까. 뭐 없으면은 그냥 놓고 쓰셔도 되고, 밀 때는 잘 안 보이나?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미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기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정답이 없고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그 스크래퍼를 잡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버텨주는 거지, 만약에 힘을 주면 스크래퍼가 이렇게 휘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어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한쪽 부분만 엄청 파이거든. 그럼 잘못하면은 베이스가 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느낌으로, 일자로 놓고 버텨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자신 없다 그러면 시중에서 파는, 이건 제가 직접 제작한 거고, 시중에서 파는 게 한 5,000원 정도 하는 그 스크래퍼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두꺼워. 이 면이 두꺼워서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휘질 않아요. 잘, 물론 그것도 휘긴 하는데 덜 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는 게 좋죠. 절대로 힘 주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서 한 번에 쭉 가는 방법도 있고, 계속 빗자루질하듯이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어느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너무 힘줘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밀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하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실수하면은 베이스가 갈려요. 그러니까 스크래퍼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 줄이는 게 낫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떤 면은 잘 되고 어떤 면은 좀 덜 벗겨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요령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벗겨지고 이쪽 부분이 조금 덜 벗겨졌는데, 그럼 내가 하면서 약간만 이쪽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크래퍼질은 언제까지 하냐면, 베이스 스트럭처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베이스 스트럭처가 보이면은 거의 이제 스크래퍼질은 거의 끝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 2번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스크래퍼질이 기본적으로 끝나는데, 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스트럭처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죠. 살짝 보여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특히나 시즌 초처럼 이제 그 눈이 좀 습설이고 이럴 때는 왁스를 조금 더 남겨놓는 게 좋아요. 왁스가 지난번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행을 하면서 물을 부드럽게 여기로 통과시켜서 스트럭처 라인을 통과시켜서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빼주면서 왁스도 점점 닳거든. 없어지는 거예요, 닳아서. 근데 이제 습설일 때는 그게 닳아서 없어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왁스를 조금 더 남겨주시는 게 아무래도 뭐 이것도 자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회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 왁스를 완전히 다 벗겨버려요. 진짜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 우리 같이 레저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남겨놔도 돼요. 많이 남겨놓는다는 의미는 이 스트럭처 라인이 최소한 보이는 선에서 이제 많이 남겨놓는다는 거지, 이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두껍게 남겨놓으면은 오히려 주행 성능이 떨어져서 스키 연습하고 이럴 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스크래퍼질을 끝냈으면은, 그리고 이제 가만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좀 스크래퍼가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가 정비하시는 분, 특히 초보자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해보시는 분들도 잘 헷갈려 하시는 게 있더라고. 잘 모르시는 게. 이건 구리솔이에요, 구리솔. 구리솔인데, 자, 모든 작업은 구리솔이든 나일론 솔이든 뭐 말털솔은 말고, 말털솔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구리나 나일론 솔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은 요 끝으로 하는 거예요. 끝 부분, 솔기라 그러죠. 솔기,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요 끝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을 줘서 누르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휘어져. 눌려서 작업을 하면 끝 부분이 아니고 옆 부분이 닿기 때문에 작업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요 끝 부분으로 해야 돼서 붙은 상태로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꽉 눌러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고, 이 끝 부분이 닿은 상태로 그냥 가볍게 저쪽으로 비질한다는 느낌으로, 절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시면 이게 휘어가지고 끝 부분이 아니고 요 옆면이 다 버려. 그럼 우리는 이 스트럭처를 청소하는 거지, 스트럭처를 벗겨내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그냥 위에 문대기만 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구리솔 같은 경우는 팁에서 테일로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비질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빗자루질 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세게 하면 작업 속도가 더 느려져요. 가볍게 잡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솔 끝부분으로 청소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한 두세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베이스 상태를 보면은 두 번 할 경우도 있고 세 번 할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구리솔이든 뭐 그 나일론 솔이든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가루들을 다 치워주시고, 이걸 안 치우고 하면은 그 가루가 다시 박혀요 여기. 그러니까 작업을 계속 해야 돼. 그런 거 주의하시고. 보시면 한 번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하긴 하지, 하다 보면 보여요. 작업이 좀 떡이진데 좀 잘 된데 막 이런 게 보여요. 그럼 그 떡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면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떡졌다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여기만 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안 되고 균일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안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 면보다 이쪽 면이 살짝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쪽 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밀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할 거예요. 이게 베이스 전체를 다 달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또 효율이 떨어져요. 이렇게 미는 게 좋지. 근데 이렇게 밀다 보면 뭐 미들 그 센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닿는데, 이것도 골고루 다 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서 하나, 둘, 셋, 요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야지 골고루 잘 벗겨진다.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힘주면 안 되고, 또 끝이 닿는 느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면 둘, 셋을 이쪽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쭉 하고 문질르는 게 아니고. 이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전 스키인데, 그리고 지금 시즌 초라 왁스를 그렇게 많이 안 벗겨요. 정확하게 많이 그냥 깔끔하게 안 벗겨요. 그냥 어느 정도 남아있게, 많이 남아있게. 근데 많이라는 의미가 참 애매해.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래서 아까 스크래핑 할 때랑 지금이랑 이제 느낌이 어떤가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구리솔질만 한 거예요. 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가 좀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뭐 더 민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골이 잘 보여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골이 잘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요게 조금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이 정도 작업을 해도 이 정도 작업을 해도 이 정도 작업을 해놓으면 이게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죠. 근데 확실한 건 골이 보여야 돼. 골이 선명하게 보여야 돼. 그 안에서 이제 좀 많이 남겨놓고 덜 남겨놓고 이런 거지, 골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걸 다 됐다고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스트럭처 라인이 보여야 되니까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스키를 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일론 손인데, 나일론 손은 더하죠. 구리솔은 그나마 딱딱하기라도 했지, 나일론 손은 되게 부드러워. 그냥 만지면 그냥 쏙 휘어져 버려. 누르면 휘어져 버린다고. 이거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 이게 잘 안 보이나 본데, 잠깐, 이렇게 휘어져 버려. 이게 휘어지면 안 돼. 휘어지면 안 되고 그냥 편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솔 끝으로 문지르는 거야. 솔 끝으로. 그러니까 누르시면 안 된다고. 이것도 보여드리면, 구리솔은 청소야, 청소. 여기에는 그 왁스를 절로 밀어내서 청소를 해버리는 거고, 이 용도는, 나일론 선의 용도는 스트럭처 라인 안에 깊은 데 있는 그 왁스를 다 깎아내는 거야. 그래서 글로 물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구리솔은 청소, 얘는 그 스트럭처 라인,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돼, 작업을 하려면. 어떤 분들은 뭐 구리솔로 다 한다는데, 구리솔로는 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스트럭처가 에 있는 왁스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수평으로 놓고 누르지 말고 이렇게 눌러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대고 면으로 대고, 얘는 문지르는 거예요. 문질러서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해.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겠죠. 그리고 쓸데없이 왁스도 너무 많이 나가고, 지금 왁스 좀 많이 남겨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 되죠. 이게 하다가 계속 이제 좀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게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스트럭처 라인에 빛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작업하다 이렇게 만져보시면 구리솔로 했을 땐 되게 거칠었는데, 지금 이 작업을 나일론 솔로 작업하면 이 변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지금도 많이 부드러운데 여기서 더 문질러서 더 부드러워져. 그 얘기는 볼에 있는 왁스가 많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왁스를 벗겨내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요 하나하나인데 사실 그렇게 힘 많이 안 들어요. 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정비하는데 뭐 엣지만 안 한다 그러면 뭐 왁스 제거하는 거, 왁스 바르고 제거하는 것까지는 힘은 안 드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는데, 이제 또 이제 보시면 여기 또 뭔가가 또 있죠. 여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말털 브러쉬, 말털솔의 용도는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정전기 방지하고 여기 좀 광내고 뭐 이런 정도지, 이건 꼭 필요하지 않아요. 말털은 있으면 뭐 좋은데, 말털도 마찬가지. 말털은 근데 뭐 솔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문질러도 돼. 말털도 종류가 좀 많은데 이건 뻣뻣한 말털이고, 어떤 말털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는 그냥 문대놓고 계속 문대기만 하면 돼요. 광날 때까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작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해줘야 되니까, 광도 나고 이러면 좋으니까. 정전기 방지라는 게 뭐 눈에서 무슨 정전기냐 하는데, 눈에도 정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눈이 여기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는 용도지. 근데 그렇다고 스킵하는 지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돌솔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 그런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저는 이것도 진짜 하나 쓸모없는 건데, 이게 서머 패드라고 하는데, 이게 그 작업할 때 솔직히 주는 건 아닌데, 이거는 고체 왁스 사용할 때 같이 딸려오는 도구예요. 물론 따로 팔기도 하고. 고체 왁스를 여기다 막 칠하고, 야외에서 특히 야외 같은 데서 할 때, 작업할 때, 또 아니면 레이싱 대회 같은 거 할 때 급하게 하는데, 지금 하드왁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고체 왁스를 막 바르고 이 코르크로 막 문질러. 그래서 열을 내는 거야. 열을 내서 그 순간은 이게 흡착시키게. 그리고 한 다음에 이 융으로 문질러주면 마치 말털 브러쉬를 한 것처럼 압착도 되고 광도 나고 정전기 방지도 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저는 그냥 있으니까 이제 이게 두 개나 있거든요. 왜 두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하나는 오래 썼고, 이건 뭐 새 건데, 작업 다 끝나고 나가기 전에 한번 문질러주면 왠지 기분이 좋아. 광도 더 반짝반짝하게 나고.
그래서 하는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 두 개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개인이 할 때 이거 두 개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작업이 이거 하나는 끝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작업이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해요. 이거 자꾸 돌아가냐?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찌끄러기고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걸로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다만 이제 주의할 지점은 이 스키가 지금 지금 23년이니까 6년, 5년 된 스키거든요. 5년 된 스키. 근데 스트럭처 라인이 그대로죠. 이게 제가 관리해서 그래요. 물론 누가 관리해도 잘하겠지만, 절대로 스트럭처 라인이 없어지지 않게 막 뭉개거나 아니면 진 누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스트럭처 라인이 점점 사라져. 그거는 스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작업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대충 벗긴 게 요 정도예요. 좀 많이 남겨놓은 게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는데, 이제 다른 걸 설명을